여러분,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아재술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죠? 이 뿌연 술이 어떻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 사이에서는 힙걸리라는 말까지 생겼다니까요. 힙하다 할 때 그 힙이요. 그냥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거의 뭐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래서 막걸리가 몸에 좋은 약일까요? 아니면 그냥 머리 아픈 술일까요? 소문은 무성한데 과연 진실은 뭘지 신화와 현실 사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막걸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는 어떤 마법이 숨어 있는지, 또 정말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막걸리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모든 비밀은 바로 이 발효 과정 속에 숨어 있거든요. 막걸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 거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누룩이 쌀을 알코올로 바꿔주는 마법의 가루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술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바로 이 과정에서 함께 태어나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들고요. 여기에 물이랑 아까 말했던 그 핵심 재료, 누룩을 섞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누룩 안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쌀을 얌얌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거친 체에 한번 쓱 걸러내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뿌연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거칠게 거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막걸리가 왜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건지, 건강술이라는 별명은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그 효능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알코올만 빼면 막걸리는 영양제나 다름없다고까지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걸리 성분 중에 거의 10% 정도가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그 유명한 유산균 같은 좋은 영양분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자, 이 숫자 700억에서 800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생 막걸리 딱 한 병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 숫자입니다. 7, 8억도 아니고 700억, 800억이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장 건강 생각해서 마시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거기에 유산균이 보통 한 5억 마리 정도 들어있대요.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막걸리 한 병 마시는 게 요구르트 무려 100병 넘게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장 건강에 좋다는 말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었네요. 근데 놀라운 건 유산균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식이섬유. 막걸리 한 병에 사과 4, 5개 분량이 들어있대요. 화장실 잘 가게 도와주겠죠? 그리고 피로회복이나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B군도 꽉 차 있고요. 심지어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네졸이나 수퀄렌 같은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종합영양제 수준인데요? 자, 그럼 이 좋은 성분들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바로 막걸리 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뿌연 덩어리, 침전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막걸리 마실 때 맑은 윗부분만 따라서 드시지 말고 이 영양 덩어리가 잘 섞이게 살살 흔들어서 드셔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막걸리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작은 글씨로 쓰인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막걸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생막걸리냐 살균 막걸리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유산균 효과, 이건 오직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살균 막걸리는 유통을 편하게 하려고 열을 가해서 균을 다 죽인 거죠. 당연히 유산균도 없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생이라고 쓰인 걸 고르셔야 하고요.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살균을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바로 숙취. 막걸리 마시면 다음날 머리 깨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과학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막걸리 숙취가 유독 심한 이유. 아까 제가 거칠게 거른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대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생긴 여러 불순물들이 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순물 안에 숙취를 일으키는 퓨젤 오일이나 메탄올 같은 게 들어있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숙취의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술 자체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보다 숙취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점은 이렇게나 많은데 단점도 분명하고, 이 막걸리를 어떻게 하면 장점은 쏙쏙 챙기고 단점은 피할 수 있을지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양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요,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에 딱 250ml,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막걸리 사발로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 확 빨개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몸에서 알코올을 잘 분해하지 못한다는 신호니까 그보다 더 적게,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스마트하게 막걸리 즐기는 법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이왕이면 유산균 효과를 위해 생 막걸리를 고르시고요. 둘째, 영양분이 가라앉아 있으니 꼭 부드럽게 흔들어서 드세요. 셋째,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 사발, 양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주를 잘 고르는 것도 방법인데요. 배나 토마토, 치즈 같은 것들이 숙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같이 드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막걸리는 과연 건강 음료일까요? 아니면 그냥 술일까요? 이쯤 되면 답이 좀 보이시나요? 사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막걸리는요,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과 영양소를 품은 정말 놀라운 발효 음료이면서 동시에 과음하면 건강을 해치고 지독한 숙취를 남기는 분명한 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막걸리 한 잔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뿌연 술 한 잔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수천 년의 지혜와 발효과학,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가 담긴 복합적인 음료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바라볼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